42번입니다. 그림 5-32처럼 문화에서 말이 배를 끌었다. 말이 8600N의 힘으로 X축에 대해 18도의 각도의 줄을 끈다고 하자. 배의 무게가 9500kg. 여기서 무게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량을 의미하는 걸까? 배의 무게가 9500kg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게 뉴턴이라고 바꿉시다. 무게라고 했으니까 뉴턴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0.12m/s 제곱일 때 물이 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x축의 방향은 어디인가 한번 얘가 지금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x축 방향을 기준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여기를 질량 중심이라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힘 F1이라고 볼게요. 이게 얼마입니까? 8600N의 힘으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X축 방향으로 좀 이동을 했으니까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쪽이 얼마입니까? F1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또 힘이 작용했겠어? 이쪽 방향으로 물이 배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F2가 바로 이쪽 방향이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지금 배의 무게가 즉 mg가 9500이니까 여기서 g를 10m/s 제곱이라고 놓으면 결국에 950kg이라고 놓고 이렇게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풀어보게 되면 물이 배에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보면 되니까요. 얘를 어떻게 풀면 됩니까? R자인 F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2에 의해서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950 곱하기 A가 0.1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F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2는 F1 코사인 세타, F1이 지금 얼마야? 8600 코사인 18도 빼기 950 곱하기 0.12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8600 코사인 18도 코사인 18도에다가 빼기 950 곱하기 0.12 해주면은 8065.09 뉴턴의 힘의 크기일 거고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방향은 반대 방향. 그렇죠? 방향은 x축의 반대 방향으로 물이 배한테 힘을 작용하겠죠. 이상으로 42번의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각각의 질량이 0.1kg인 5개의 고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F라는 힘의 크기로 이제 위로 이제 가속도 방향으로 올렸더니 일정한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정한 가속도로 끌어올라가고 있다. 고리 2가 고리 1에 작용하는 힘, 고리 3이 고리 2에 작용하는 힘, 고리 4가 고리 3에 작용하는 힘, 뭐 이런 것을 쭉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F를 또 구하라는 거고요. F를 구하라는 거고, 각 고리를 가속시키는 R자임의 크기까지 싹 구하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고리 1, 어차피 이게 다 질량이 다 같으니까, 선생님은 각 고리의 질량을 얘를 그냥 M이라고 놓겠습니다. M이라고 볼게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해볼게요. 총 5개의 질량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되니까 2개, 4개, 5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거 1번 고리, 2번 고리, 3번 고리, 4번 고리, 5번 고리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밑으로 뺄게요. 왜냐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젠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얼마? mg가 작용하겠죠. mg가 작용할 것이고 여기에 T2가 아까 2번 고리가 1번 고리에 작용하는 힘을 F1 이렇게 놔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2번 고리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mg가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반작용으로 F1이 작용할 것이고 요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3번 고리가 2번 고리에 작용하는 힘, 즉 F2가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3번 고리는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또 F2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4번 고리가 잡아당길 거예요. 3번 고리를 그래서 F3이라고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4번 고리는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또 뭐가 작용합니까? F3가 작용할 것이고 5번 고리가 4번 고리에 작용하는 새로운 힘 F4가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5번 고리에는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어떤 겁니까? F4가 작용할 것이고 위방향으로 F가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이 나오죠. 뭡니까? F1 mg가 ma로 가속할 것이고요. F2 mg 플러스 F1이 ma로 가속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F3 mg 플러스 F2가 ma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F4 mg 플러스 F3가 ma로 가속할 것이고요. F mg 플러스 F4가 ma 이렇게 가속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각 F1, F2, F3, F4까지 이제 싹 구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뭐 얘네들이 싹 더해 볼게요. 이 모든 식을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만 남습니까? 다 더하면 F만 일단 F 남을 거고 뭐가 지워지냐면 얘 지워지잖아. 그죠? 얘 지워질 것이고 얘 지워질 것이고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mg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mg가 남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5ma가 남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제 끌어당긴 힘이죠. 맨 위에서 F의 크기는 5m으로 묶어주면 G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0.1 에다가 9.8 더하기 가속도가 2.5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0.5 곱하기 가로 열고 9.8 더하기 2.5는 6.15 뉴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구한 거냐면 2를 구한 거네요. 그죠? 2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F는 그럼 뭘까요? F는 6.15니까 각 고리를 가속시키는 알짜힘의 크기는 뭘까요? 다 똑같겠죠. 알짜힘은 각 고리의 알짜힘은 뭐가 돼요? ma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0.1 곱하기 0.25 이렇게 되겠네. 0.25가 아니라 2.5.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2.5 곱하기 0.1은 0.25. 이게 각 고리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일 거예요. 그죠? 다 동일하겠죠. 그죠? 왜냐면 ma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구하면 돼? 각각의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F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F에다가 이거 대입하면은 F4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F4를 구하면 F3 구할 수 있을 거고 F3를 구하면 F2, F2를 구하면 F1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부터 A부터 어디까지? F2, D까지는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된다. 그죠? 거꾸로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48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48번 문제입니다. 지금 A, B가 짧은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승강기 A의 매단 줄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승강기 A의 질량은 1700kg이고요. 승강기 B의 질량은 1200kg. 그리고 질량 12kg의 상자를 승강기 A의 바닥에 놓았다. 두 승강기 사이를 연결하는 줄의 장력이 1.91 곱하기 10의 4승 10의 4제곱 뉴턴이면 바닥이 상자에 작용하는 수직력,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거네요.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요 상자 A, 먼저 엘리베이터를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A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A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위쪽에서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를 F라고 보고요. 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AG라고 볼게요.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고 A는 여기도 표현해 볼까요? A의 질량이 1700, 그리고 B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00kg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A는 A의 질량을 의미할게요. 근데 수직항력이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 물체 M이라고 볼게요. 보이죠? 상자 M,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놓을 텐데 M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를 N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자 M이라고 볼게요. A에 있는 상자 M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먼저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A의 승강기 A의 바닥이 상자 M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이게 N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B가 되겠죠. 장력도 있네요. 장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중에 장력 T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승강기 B죠. 질량이 B네요.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먼저 중력이 있겠죠. 중력이 뭡니까? B, G가 중력일 거고, 그리고 뭐가 잡아당깁니까? 장력 T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장력 T는 1.91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 세 개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방정식을 그대로 세워볼게요.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모두 일정할 거예요. 그죠? 가속도를. 그러면 방정식을 파란색으로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위쪽을 우리가 이제 좌표를 세우면 위쪽을 플러스라고 볼게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보게 되면 F 마이너스 AG 플러스 T 플러스 N은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가속도, 똑같은 가속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N-MG는 뭐가 됩니까? MA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T-BG는 뭐가 됩니까? BA,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속도는 일정하니까요. 그러면 요 세 식을 한번 다 더해 볼까요?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T. 먼저 F,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지죠? T는 없어지겠다. 그죠? T는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줘 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AG가 있고요. N도 없어지겠다. 그죠? 수직항력이 얘도 이렇게 없어지겠네. 수직항력 공통으로 없어지니까, 그러면 플러스 mg 플러스 bg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m의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F라는 힘의 크기는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G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M에 이거를 묶어주게 되면 G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줘야 되냐면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수직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에서 보면 수직항력은 결국에 뭐냐면 M의 G 플러스 A라는 거야. 결국에 뭐만 우리가 구해주면 돼? 이 G 플러스 A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요 첫 번째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F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M G 플러스 A 마이너스에 AG 플러스 T 플러스 N은 A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M에 얘는 G 플러스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M에 A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AG 플러스 T 플러스 N은 A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없어질 게 없어지죠? 뭐가 없어지냐면 요게 없어지겠다. 이게 없어지겠다. 그죠? 그리고 AG 얘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 B 플러스 MG 플러스 B 플러스 M A만 남고요. 넘어가면 T 플러스 N 이렇게 남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묶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따라서 G 플러스 A는 뭐분의 뭡니까? B 플러스 M분의 T 플러스 N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떤 식에다가 정리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수직항력 요거를 이용해서 할 거야. 그러면 수직항력 N은 분명히 M의 G 플러스 A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M의 B 플러스 M분의 T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수직항력 N이니까 양변에 B 플러스 M을 곱해보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양변에 B 플러스 M을 곱하면 N의 B 플러스 M은 M의 T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지게 되는 여기서 양변에 약분할 거 빼면 NB만 남고 오른쪽에는 MT만 남겠네. 따라서 이제 수직항력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수직항력 N은 B분의 M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대입해 보면 B의 질량은 1200kg. 그죠? 그리고 상자의 질량은 12kg이에요. 곱하기 수직항력은 얼마입니까? 1.91 곱하기 10의 4승 세제곱이겠네. 그러면 없앨 것도 없애보자고. 10의 제곱 여기는 제곱만 남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또 여기 12 약분 되겠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91의 뉴턴. 뭐 계산기 굳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답은 수직항력은 뭡니까? 191 뉴턴 이렇게 되겠죠. 이상으로 48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 5kg짜리 토막이 있는데 수평각이 25도래입니다. 그리고 F가 12N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때 토막의 가속도의 크기 첫 번째 구하는 거에 A는 토막의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예요. F가 12N일 때.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천천히 증가를 시키다 보면 토막이 수평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그때의 순간의 힘을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 항력 결국에 이제 물체 N과 바닥에 접촉이 없을 때, 즉 수직 항력이 0인 경우의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경우고요. 그때 완전히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토막의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얘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구할 때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중력이 있겠죠. 즉 mg겠죠. 그죠? 중력에 있겠고, 그러면 중력은 좀 이따 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가 얼마죠? F 사인 세타겠죠. F 사인 세타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접촉한다면 그때 수직 항력이 얼마입니까? N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 방향 F 방향의 힘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접촉한 상태로 계속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을 경우 첫 번째 A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가속도는 뭐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M은 분명히 F 코사인 세타의 M A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A는 뭐가 됩니까? M분의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풀어보면 5분의 힘의 크기는 12 곱하기 코사인 25도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얘는 뭐가 됩니까? 12 곱하기 잠깐 이게 도로 되어 있죠? 12 곱하기 코사인 25도를 5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2.1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가속도가 될 거예요. 이때 정확히 말하면 X축 방향이겠죠. 그럼 B입니다. 우리가 수평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순간이에요. 완전히 떨어져 나온 순간에 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수직항력이 0이 되겠죠. 수직항력이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수직항력이 0이 되니까 분명히 F 사인 세타 플러스 N에서 얘가 mg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가 r자임이 0이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순간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그때는 F 사인 세타는 mg가 될 것이고 그때의 힘의 크기는 사인 세타분의 mg가 될 거예요. 얘를 풀어주면 뭐가 됩니까? 사인 25도 분의 5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를 계산기를 한번 또 이용해 보겠습니다. 5 곱하기 9.8을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사인 25도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115N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15.94 뉴턴일 때 115.94 뉴턴일 때 뭐가 됩니까? 이게 떨어져 나는 그 순간이 되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뭐를 풀어주면 됩니까? C겠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힘이 115.94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115.94 코사인 세타는 그때의 가속도가 A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떨어져 나올 때 순간은 m이니까 5분의 115.94 곱하기 코사인 25도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얘 곱하기 코사인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얘 곱하기 코사인 얼마입니까? 25도 나누기 5 해주면 그때의 가속도는 21.02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떨어져 나갈 때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